시대적인 유행을 예적금파가 있고 미분양돼 있던 아파트를 사면 고점이거나 음마 아파트 있잖아. 그 영끌계의 시조세지. 주가 지수가 700이었어요. 코스피가요? 네. 700이요. 가슴 설레는 금토일처럼 당신을 두근거리게 만들 두근두근 금토일.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어예진 소장입니다. 자, 오늘 두근두근 금토일 첫 번째 시간은 재테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 가장 재밌게 나눠줄 두 분 모셨거든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해 각오를 다진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른들 말씀을 이제 실감을 하고 있어요. 눈 깜빡하면 시간이 흘렀다. 올해 그래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다, 주목하면 좋다 하는 또 뭐 유행하는 재테크가 있습니까? 이제 올해 뭐 트렌드라고 한다면 딱 하나의 성향이 나타난다기보다는 절약하면서 저축하면서 뭐 5천만 원 1억 모으겠다라고 하는 예적금파가 있고, 작년에 사실 주식시장이 좀 많이 살아났고 뭐 S&P 500은 뭐 역사상 최고치를 지금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성장주를 다 모으겠다라는 주식파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비트코인 뭐 특히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가격이 낮아지거나 할 때 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파들도 있고, 그래서 하나의 어떤 트렌드라기보다는 여러 개 트렌드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 조금 동의하는데, 자산가들이라고 해서 뭐 올해 이게 진짜 괜찮아 이런 트렌드가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세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안 내고 싶어서 그냥 입출금 통장에 콕 박아두시는 분 있고, 그래도 투자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분 있고, 이렇게 두 분으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재테크 방법이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시대적인 유행을 타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1988 보셨죠? 거기 보면 덕선이 아빠가 은행 다니잖아요. 은행원이시잖아요. 태기가 상금을 탔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어떤 분은 아파트, 엄마 아파트 있잖아요. 엄마 아파트. 어떤 분은 뭘 하라고 하고, 그때 이제 따박따박 나오는 이자 받는 게 제일 좋은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65년도 이럴 때는 은행 금리가 24% 막 이렇게 됐었거든요. 아무래도 은행이 최고의 투자처였을 텐데, 그 이후에는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주식도 있고 뭐 코인도 하는 분도 있고 금도 있고 현물도 있고. 그렇다면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왜 재테크는 항상 어떤 시대의 흐름, 이런 유행을 따라가는 걸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삶의 양식이나 문화나 어떤 패션 같은 것들이 유행을 타는 것처럼 당연히 재테크도 뭐 유행을 탈 수밖에 없겠죠. 내가 유행에서 벗어난다면은 내가 소속한 집단에서 아웃사이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두려움들 때문에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려는 성향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걸 다 따라했을 때 만약에 그 실패가 있더라도 나만 실패가 아니라 다 같이 실패이기 때문에 최소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어떤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유행에 따라가지 않으면 나 좀 뒤처지는 것 같아 하는 거를 이제 포모 증후군 포모.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액 자산가, 여유가 조금 있으신 분들도 그런 포모 증후군 있나요? 네, 몇 분들이 계세요. 그래요? 이건 성향인 것 같아요. 뭐 친구 따라 같이 가시고 막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가끔 강의를 나가는데,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물건 하나 살 때는 뭐 이쪽 저쪽 다 비교하고 최저가 같은 거 다 보고 후기도 다 보면서 사면서, 왜 뭔가를 투자를 할 때 그걸 왜 비교 안 하고 공부를 안 하고 사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 섣불리 친구 따라 같이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유튜브라든지 방송에 나와서 뭐 좋은 재테크다 이런 걸 소개하거나 주식 리딩방이라든지 굉장히 그 공포감을 조장을 하는 거예요. 포모라는 게 나만 뭔가 놓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부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서울로 올라올 때 보면은 주말 같은 때 막 청계산부터 밀리는데, 그때 막 어떤 분들은 가만히 기다리는 분이, 어떤 분들은 어느 차선이 빨리 갈까 싶어가지고 일로 옮겼다 절로 옮겼다 막 계속 그러는 분들 있잖아요. 50m 100m는 빨리 가요, 그분들이. 문제는 한남대교쯤 오면은 거의 그 차랑 나랑 만나. 내가 그 차선으로 옮기는 순간 그 차선이 가장 밀려요. 왜냐하면 차들이 다 글로 끼어드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귀에 이 주식이 핫하대, 올해는 반도체래, 만약에 이런 소식이 여러분들 귀에 들어오고, 야 이거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감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주식을 산다는 거는 그 주식이 제일 비쌀 때 사는 거예요. 맞아요. 공포감에 의해서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선택하는 거는 백발백중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돈 벌 수 있는 거 사람들 솔직히 얘기해서 다 알려주고 싶습니까? 나만 알고 싶죠. 당연하죠. 알려주는 거는 절대 그거는 정보가 나만 아니라고 알고 봐요.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남들에게 알려졌다? 그건 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어머님이 자식한테 2차 전지 그거 요즘 핫하다며? 이제 아들이 커뮤니티에 이제 떨어질 때가 됐나 보다. 엄마까지 얘기하면. 그런 얘기도 있었죠. 우리가 서점에 가면 재테크, 경제 뭐 이런 쪽에 보면 인기 있는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책
것들을 보면 뭐 트렌드가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말에는 동의하십니까?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 책을 쓰셨을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시중에 많이 풀려 있다면 고점이거나 이제 떨어질 그럴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가보면 아, 요즘 뭐가 핫하구나라는 거는 느낄 수는 있겠지만 내가 가서 그 책을 집었을 때는 우리 PB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렌드가 뭐 피크아웃한 상황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보는 것 자체는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너무 몰입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청년들 사이에서는 옛날에는 욜로 지금의 행복이 제일 중요해 아니면 뭐 플렉스 이런 거 있다가 요즘에는 거지방 현금 챌린지 무지출 챌린지. 네, 청년들 사이에서 과시형 소비에서 과시형 비소비로 트렌드가 바뀌었잖아요. 이거는 왜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경제가 어렵기 때문인데 2030들도 사실은 이제 체감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호캉스 이런 단어들이 이제는 눈치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는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요. 이런 어려움을 맞서서 대응해서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렵고 힘든 것들을 서로 응원해 가면서 재미있게 넘기자라는 거에서는 좋은데 마치 이것도 나를 뭔가 자꾸 과시하는 걸로 SNS에 올리는 것들이 너무 과도하면은 그것도 좀 문제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저는 한번 이런 걸 겪어보는 건 되게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금 챌린지 말고도 카드를 썼을 때 이제 자기 가계부처럼 이렇게 또 쌓이는 앱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자기의 고정 지출이랑 변동 지출을 조금 나눠보시고 고정 지출 부분을 조금 줄여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20대 같은 경우에는요 생각보다 관심은 많지만 정작 체크 검사를 해보면 금융 이해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70대, 60대 다음이 20대입니다. 점수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좀 금융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할 때 꿀팁을 하나씩만 조금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10년 평균 물가 상승률이 2.4%라고 하더라고요. 물가 상승률을 넘어서는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펀드를 해라, 전부 다 적금을 해라 이런 것보다 조금씩 맛을 보면서 공부를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냥 진짜 경제를 막 공부하려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 많이 아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거. 그래서 뉴스 헤드라인이라도 계속 매일 보세요. 제목만 봐도 그 기사 내용을 알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세상 돌아가는 경제를 내가 조금 안다라는 정도가 되고요. 저는 버스를 타면은 주로 바깥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간판을 잘 봐요. 저는. 이제 간판들을 주로 보다 보면 최근에 무슨 빵집, 무슨 커피숍이 트렌드인지 이런 것도 보게 되고 저걸 해서 얼마 벌까? 어떤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까? 이걸 자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경제 공부예요. 저희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 중에서 제가 계속 요즘에도 느끼고 있는 거는 쉽게 번 돈은 쉽게 사라집니다. 정말 자기가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번 돈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 알고 불필요한 데 지출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 저는 요거를 좀 꿀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2030들이 재테크를 하려고 할 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제 경험을 조금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사실 은행 10몇 프로 할 네, 때 네, 그때 은행을 처음 들어왔거든요. 아. 그때는 저는 저축을 했었어요. 네. 제가 돈을 안 모으면 결혼을 안 하면 몰라도 음. 못한다 이 생각으로 열심히 목표가 했던 것 명확했네요.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금리가 조금 떨어지는 그래서 1년짜리 자유저축을 넣고 2년짜리 자유저축을 넣고 3년짜리 자유저축을 넣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풍차 돌리기 적금이랑 조금 비슷한 개념인데 풍차 돌리기가 뭐예요? 처음에는 갑자기 소비를 줄이거나 모을 수가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적금을 가입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비를 차츰 줄여가면서 만기가 이제 한 달에 하나씩 돌아오니까 성취감을 끼게 되는 그런 건데 가장 궁금한 게 그래서 결혼을 하셨어요? 당연하죠. 저는 사실 20, 30대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재테크는 경험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실패의 경험. 아, 이렇게 하면 돈을 못 버는구나. 이렇게 하면 날리는구나. 그런 경험, 실패를 많이 해보는 게 저는 사실 20, 30대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재테크 같아요. 맞아요. 저도 동의하는데 20대, 30대는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시간이니까 실패의 경험이 나중에 큰 자산이 될 것이고 그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조금 왜 실패했는지 복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다시 또 실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금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경험이라는 거는 소비의 역사는 아니에요. 뭐 오마카세를 가봤다, 뭐 파인다이닝을 가봤다, 호캉스를 가봤다, 뭐 해외여행 어디를 가봤다. 중요한 뭐 지적이에요. 도전과
실패의 역사, 극복의 역사가 경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에 막 투자를 하고 돈을 넣고 이런 건 경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뭐 내가 안 해봤던 투자, 나도 코인 투자 한번 해볼까, 뭐 NFT 해볼까 이런 게 경험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 경험 많이 하다가는 탕진이 됩니다. 그렇죠. 저는 2005년 6월에 집을 샀는데 당시에 제가 그 미친 듯이 저축해가지고 당시에 한 3억 조금 넘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노원구에 한 40평 아파트를 대출 한 푼도 안 받고 살 수 있었어요. 이야. 근데 이제 제가 20살 될 때까지 발을 밟아보지 않은 강남구에 가서 아파트를 샀습니다. 근데 대출을 영끌을 한 거죠, 영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영끌계의 시조세지, 제가. 그죠? 근데 판교에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가 공급이 되면 강남 불펜 끝난다, 이런 뉴스가 매일 나오고 있을 때요. 저는 본능적으로, 역설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지역의 희소성은 더 증가될 거라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나름대로 영끌을 해서 이제 질른 거지.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엄청나게 올랐어. 뭐 재건축 아파트가 됐으니까 또 뭐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자 내고 내가 고생하고 이런 거 따져보니까 굉장한 도전이셨네요. 그렇죠. 굉장한 도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샀던 행동이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하기 전에 거의 한 10년 동안을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사람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뉴스에서 나오는 거 진짜 저게 맞을까? 계속 띵킹을 하면서 나온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조금 좋은 판단을 했던 게 아니냐. 제가 처음 펀드를 했을 때 주가 지수가 700이었을 때거든요. 코스피가요? 네. 700이요? 네. 만기가 2년이었는데 3년쯤 됐을 때 2년만 넣고 1년은 이제 그냥 안 빼고 이래 뺐을 때가 1,400까지 와. 갔거든요. 중고차 살 돈으로 새 차를 살 수 있었지만 제가 차를 사면 술을 먹기 때문에 차를 사진 않았지만 우선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두 번째 조금 잘했던 재테크가 하도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부동산에 미분양돼 있던 아파트를 사면 5년 동안 비과세 제도가 주어져요. 비과세 제도가 될 때 우리가 실거주 집을 이제 산 거였어요. 한 3번 정도의 그런 세금 제도가 좀 파격적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항상 조금 부동산 좀 저점이었던 것 같아요. 어디를 사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세금이나 정부 정책을 꼭 보셨으면 맞습니다. 그런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돌아봤을 때 가장 잘했다 한 거는 저는 기자 시절에 증권부를 하면서 기사를 쓰려면 충분히 알아야 되니까 그때 공부를 정말 많이 했던 거 최고의 재테크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뭐 하루에 3-4시간 자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쓰일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죠? 저의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보는 시각도 넓어졌고. 이야기가 공부 쪽으로 가니까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 그래 또 공부구나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막 책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세상 공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할 거야 라고 하는 분 중에서 요거 하나는 정말 주의를 하십시오. 하나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우선 남과 비교하는 거는 피했으면 하거든요. 비교하는 순간부터 우울해지고 좌절감이 진짜 포모가 오기 시작하는 건데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책 중에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되게 좋은 차를 끌고 갔을 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건 그 차가 부러운 거지 차를 가진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이렇게 존경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이 있던데 남에게 보여주는 그런 뭐 차나 가방이나 이런 게 과연 나를 진짜 만족시키게 하는 건지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차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의 허세 지수를 보여주는 거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분산 투자 하는데 책에서 나오는 그 뻔한 그 내용이 사실은 정답에 가깝지 않나. 분산 투자도 사람들이 예금하고 채권하고 뭐 주식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만 사실 조금 강조되는 것 같은데 저는 시기적 분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왜냐면 언제가 제일 뭐 좋을 때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분산하는 뭐 적립식으로 한다든지 몰빵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들어가는 게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분산 투자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동기들은 다 1억 모았는데 나만 2천만 원밖에 없어. 똑같이 월급 받았는데 8천 쓴 거죠. 인스타그램 같은 데 가보면 어디다 썼는지 다 나오겠지만 2천만 원 갖고 마음이 급한 마음에 따라잡아야지. 그 마음이 투기적 성향이에요.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 그때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 100%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ETF 넣고 막 인덱스 펀드 넣고 막 그러는 건데 그런 분산 투자는 경기가 망가지면은 A부터 Z까지 다 떨어집니다. 그런 건 분산 투자가 아니고요. 제가 얘기한 1억을 모았어. 그 1억 중에 한 20% 정도를 주식 시장에 넣는다. 그게 분산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에서 잃어도 예금 금리가 조금 어느 정도 커버를 할 거니까. 여러분 돈 번 지 10년 안 됐다. 주식 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돈을 모으셔가지고 요즘 뭐 청년 도약계좌도 있고 청년 희망적금도 있기 때문에 5년에 청년 도약계좌랑 섞어서 믹스해가지고 하면 145만 원만 저축해도 딱 5년 붙잡고 버티면 딱 1억이거든요. 1억 만든 다음에 그때 내가 분산 투자하겠다 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목표를 딱 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1억을 모으자. 여기에서 사실 진짜 1억을 모았을 때 그 성취감은 상당할 거고요. 성공하는 습관인 거죠. 그런 습관들이 이제 좀 쌓이면 재테크 습관도 결국은 쌓이지 않을까.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양념 하나만 이렇게 좀 뿌리면 저는 가장 주의할 점은 재테크가 실패할 때 내 인생까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그거를 꼭 유념하고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람이 돈을 이만큼 벌 때도 생기고요. 막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돼가지고 막 돈이 다 들어올 때도 있고 야 이건 뭘 해도 안 되는군 하고 돈이 정말 안 들어올 때도 있는데 많이 들어올 때와 적게 들어올 때 그때마다 자기의 인생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끝으로 마지막 정리하는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재테크란 이것이다. 이렇게 한 줄 평을 주신다면 저는 재테크는 생활이라고. 생활이다. 예, 여러분들 막 주식이나 펀드나 투자 이쪽만 재테크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잘하는 거 그게 재테크의 기본일 수도 있고 이걸로 인해서 내가 성공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정말 잘하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거 그런 생활 속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재테크는 장기적인 조금 계획을 가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월드컵 보러 가는 적금을 가입했는데 아직 월드컵 보러 가려면 28개월 남았거든요. 근데 나는 그 월드컵 적금 딱 한 달 내는 날부터 벌써 월드컵 꿈꿨어요. 계획을 세운다는 건 이미 내가 갖지 않았지만 갖게 되는 효과, 가진 것처럼 느끼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를 잘 계획하고 연초니까 잘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줄 평을 한다면 재테크는 행복이다. 꼭 돈이 아니어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가 가장 진짜 행복한 건지를 생각하면 어떻게 재테크를 해서 나의 인생을 갖고 가고 만들어갈 것인가가 세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재테크는 행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첫 번째 시간 재테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근두근 금토일 2주 뒤에 저희는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